다양한 가치 체계가 하나의 주된 가치 체계 하나에 비해서 지금 이제 질문한 대로 그게 얄팍할 수는 있어요. 많으니까. 혼자 하려면 얄팍한 거지. 그러나 다양하다고 하지만은 다양한 가치 체계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경험한다면은 단일한 가치 체계에서의 깊이와 내공만큼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그런 다양성을 다 포용하고 살려면은 그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양성을 존중을 하되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들면 내가 막내를 키울 때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수학을 배우는데 초등학교 수학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수학하는 개념이 옛날부터 없어가지고 나한테 뭘 물었는데 내가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줬어. 그때 학교 가서 이제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와서 나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빠가 박사가 맞느냐 그 얘기야. 그리고 또 의사가 맞느냐, 교수가 맞느냐. 또 내가 집에 오면 이제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한때는 도자기 만든다고 방에서 흙을 만지기도 하고 그림 그린다고 또 뭐 하기도 하고 사진 찍는다고 하기도 하고 뭐 내가 해본 게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다 덜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입니까? 도예가입니까? 아니면 문학가입니까? 이 말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중에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까 질문대로 얄팍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되게 다양한 가치 체계 속에서 살더라도 여러분이 주되게 선택한 주제는 그거는 단일 체계 때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깊이가. 그러나 그거를 주되게 하면서 일상생활의 풍요를 위해서 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곁다리로 조금씩 하는 그런 거는 깊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조선시대예요. 지금 여성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럼 신사임당이니 뭐 여러 또 글을 잘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프랑스리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다 어깨 넘어 배운 거예요.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은 배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교 사상에서 여자 말소리가 커서 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 그건 얼토당도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성학이라는 것을 이화대학에 있을 때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지식인을 많이 배출하면 이것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차차차 여성의 권익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평등한 사회로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여성학을 개발해서 정규 강의로 넣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나도 참여를 해서 여성심리학이라는 걸 내가 한 파트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 내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여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름이 안 좋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모여서 연구하던 다른 교수들이 그러면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하자면은 미래를 우리가 보고 해야 되는데 미래에는 여성만 이래가지고는 될 게 아니니까 인간학이라고 하자. 인간학. 사람에 대한 학문인데 그 안에 남성학도 있고 여성학도 있고 이름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소홀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실현된다면은 진짜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은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비하라든지 차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차별받는 여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급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이 박해받았던 거, 여성이 불평등하게 받았던 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므로 하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성학이라는 게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깨우쳤어요. 깨우쳤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회적인 역할을 크게 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 남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가 밀리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 오면 평등한 가치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를 주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30% 할당제가 있어야 되고 또 여성은 또 뭐 아마 가산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데가 있거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그 역차별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것을 견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남성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그게 아니라 진짜는 옛날에 내가 주장했던 대로 인간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성학에 가속이 붙으니까 그 주장이 더 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의 뭐 권리나 아니면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궤도에 올라간다면 진정한 그런 남녀 평등에 대한 생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자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은 내공을 쌓아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양한 사회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도 많거든요. 다른 것도 많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똑같이 내가 전공을 해서 내공을 쌓듯이 그분도 그 역할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공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는 습관이 나한테 붙어야 돼요. 그게 안 붙으면 항상 자기가 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커피잔을 들고 마시고 있는 이 커피인데 나는 이 커피가 좋아서 이제 마시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이 커피만 맛있다 이걸 내가 주장을 한다면 그게 다양성에서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맛있지만 당신한테는 그게 맛있군요. 이런 생각이 나한테 있어야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 커피만 맛있다고 내가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수직적인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변화돼 가지고 이미 다양한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청년 여러분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미래의 세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와 장소가 어딘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 이제 옛날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here and now잖아요. 여기 그리고 지금 그건 현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테두리란 말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내공을 어떻게 쌓고 적응을 어떻게 하고 그 적응이 성장으로 이어지자면 어떻게 될까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설계하면서 살아가면은 수직되고 경직된 하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때보다는 조금 복잡할지는 모르지만은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재미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성장시키면서 타인이 성장하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